안녕하십니까. 최진용의 한방상담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법을 들으며 조는 것은 꿈에 떡을 먹는 것 같고 건성으로 앉아서 듣는 것은 그림의 떡을 보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일에나 집중을 해야 하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에서 100세 시대를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니까요. 이 시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으로 세상을 가르치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도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겨울철에 이제 개인의 면역력이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를 겨울철에 특히 유독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면역력이 떨어졌다라고 보내는 우리 몸의 신호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면역력을 높이는 생활 습관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면역력을 떨어뜨리는 신호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네. 그건 첫 번째 크게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이제 감기나 수족 냉증이 겨울에 계속해서 심해지는 경우. 두 번째는 소화가 잘 되다가도 소화가 좀 잘 안 되는다. 세 번째는 변비라든지 설사라든지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은 경우. 네 번째 마지막으로 눈이 침침하고 피곤해지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신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면역력이 떨어진 신호가 네 가지이기 때문에요. 이 네 가지에 따른 생활요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감기나 수족 냉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몸이 차가워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근력 운동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 소화불량에서는 식사를 제 시간에 이렇게 하시고 항상 본인의 식사 양보다 소화가 좀 잘 안 된다 이랬을 때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변비라든지 설사,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치 않은 경우에는 동의보감에 봐도 모든 질병에 앞서서 가장 먼저 치료해야 되는 병이기 때문에요.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반드시 전문의의 상담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눈이 침침하고 눈물이 난다, 눈이 피곤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눈을 좀 자주 감아주고 멀리 보기를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신청하실 때는 상담 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나이를 말씀해 주시고요. 건강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나 현재 아픈 곳을 말씀해 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하는 한방상담,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PC나 스마트폰에 많이 노출된 현대인들, 눈에 부담이 가해지는 생활 습관으로 눈 실핏줄이 터지고 침침하게 보이는 건조함과 피로를 더욱 호소하게 되는데요. 눈은 100만여 개의 신경섬유로 이루어진 인체에서 가장 취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과 PC 사용이 늘은 현대인들의 피로한 눈 상태가 지속되면서 가벼운 눈 충혈부터 안구 건조증 등 다양한 눈 질환이 생길 수 있는데요. 눈 침침과 안구 건조증은 노안을 가속화할 뿐만 아니라 한 번 무너진 시력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체계적인 눈 건강 관리가 필요합니다. 눈이 피로한 현대인들, 눈 과로로 흔히 발생하는 현대인의 눈 질환과 한방 치료법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네, 현대인의 눈. 정말 쉴 틈이 없는데요. 최진용의 한방상담, 오늘은 눈의 과로로 발생하는 눈 질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박사님,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 몸에서 눈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를 유추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눈이 어떤 역할을 하길래 이렇게 중요하죠? 예, 우리는 이제 시각을 통해 너무 많은 정보를 이제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100번 듣는 것이 예, 한 번 보는 것만 예, 못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 눈이라는 것은 예, 초점을 예, 조절하고 명암 조절을 하게 되고 또 하나 이제 손떨림 방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화상 처리 등 이제 풍부한 기능을 갖춘 예, 초고성능 예, 비디오 카메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예,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게 우리 눈에는 어떠한 힘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서로 상대방의 눈을 마주 보고 있을 때 묘한 기분이 들어서 눈을 서로 약간 비껴간다든지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서로 눈싸움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눈을 한방에서는 마음의 창이라고 해서 심장의 에너지, 내 몸에 에너지가 있는 예, 표치점이 되기 때문에요. 네. 항상 눈동자에 힘이 있다. 눈이 초롱초롱하고 맑아야 된다. 이러한 증상들이 같이 있어야 아주 중요한 예, 건강의 표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주제 영상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인들 정말 눈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요. 네. 예, 뭐 컴퓨터도 그렇고요. 또 스마트폰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이든 뭐 잘 때든 예. 그러면서 정말 이 현대인들의 눈에는 휴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박사님. 네. 눈의 과로로 발생할 수 있는 눈병, 눈 질환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이 눈병에는 특히 이제 눈 과로로 왔을 때는 일단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가 있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눈이 충혈이 되고 눈이 침침해지는 등의 이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면 예, 결막염이나 예, 포도막염이나 예, 백내장, 녹내장, 이제 황반 변성 등의 이제 질병의 초기 증상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네. 항상 눈의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먼저 눈 충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충혈되면 이제 토끼눈 냈다 그러죠. 예. 저도 이제 뭐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이제 어머니께서 너 눈이 왜 이렇게 토끼눈이 됐어? 뭐 이러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예. 당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예. 아니 눈 충혈은 이제 뭐 어떻게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제 눈이 충혈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안에 이제 각막 자체 안에 이제 모세혈관들이 네. 많이 이제 충혈이 되면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잠자고 일어난 다음에 눈이 빨갛게 이렇게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잠을 자면서 눈꺼풀 안쪽에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세혈관이 충혈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1분에서 3분 정도 일상생활을 하게 되면 눈의 충혈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5분, 10분이 지났는데도 계속 눈의 충혈이 유지가 된다. 또 이러한 증상들이 2, 3일 유지가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안과에서 전문적인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그 눈에 이제 뭐 과로나 피로가 쌓이면서 눈에 충혈이 또 발생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충혈이 발생을 하는 거죠? 충혈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이제 4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제 외부적인 알러지 반응입니다. 꽃가루라든지 어떤 먼지의 알러지 반응에 의해서 이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는 이제 내부적으로 예, 눈을 과로하게 요즘 이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나 TV를 장시간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 안구에 이제 눈물이 증발이 되면서 안구가 눈물이 부족해지면서 이제 충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자체는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면서요. 눈에서 점액 자체가 타액이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네네. 눈이 충혈이 되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질병입니다. 쇼그렌 증후군이라든지, 그 다음에 결막염이라든지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을 때 안구가 충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휴식을 취하지 않고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장시간 오래 사용하면 이제 충혈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게 이렇게
충혈이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면 예. 눈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예,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제 모세혈관이 예, 혈관 자체가 계속해서 충혈이 되면서 팽창이 되면서 이제 두꺼워지고 예, 부종이 생기면서 이제 염증 반응이 생기면서 포도막염이나 예, 녹내장 이러한 질병들 결막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꼭 하루 정도는 이렇게 보셨는데 많이 가렵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안과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고 예. 이 하루 정도 지났는데도 그게 가라앉지 않는다. 그래서 이 눈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체의 정보를 또 우리 인체의 건강을 알려주는 예, 기관이기 때문에 바로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눈 과로로 이제 충혈도 말씀해 주셨고 안구 건조증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예. 눈이 피로하면 안구 건조증이 나타나는 이유는 뭔가요? 예, 안구 건조증이 발생하는 이유는 일단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눈물 생성이 잘 안 되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눈물은 생성이 되는데 쉽게 이제 증발이 되는 이유가로 인해서 안구 건조증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 눈물 생성이 안 되는 이유는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이제 어떠한 원인, 결국 노화로 인해서 또는 과로로 인해서 예, 눈물이 만들어지는 셈이 예, 위축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예. 예,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울화로 인해서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게 되면 예, 눈물 자체가 잘 만들어지지 않고 타액이 만들어지지 않게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이제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안구 건조증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제 눈물은 잘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눈물이 만들어졌는데 쉽게 이제 증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 첫 번째가 요즘 날씨가 추울 때 예, 난방을 하게 되면 주변 환경이 이제 건조하게 되면 네. 눈물이 쉽게 이제 증발이 되는 경우입니다. 네네. 예, 두 번째는 실제 체질적으로 우리가 조금만 뭐 피곤하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랬을 때 네. 바로 눈에 충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 이러한 분들이 이제 간장과 심장에 선천적으로 이제 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예, 내 몸에서 눈물을 만들어도 쉽게 이제 증발이 됩니다. 예. 마지막은 이 눈물의 맨 마지막 층에는 예, 기름이라는 기름층이 있는데요. 맨 안쪽에 예, 눈 각막의 맨 안쪽에 각막 바깥쪽에 예, 점액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예, 수성층 물이 있고 맨 마지막에 눈물막이 있는데 이게 이제 기름칠입니다. 기름입니다. 예. 그런데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이 칠이 잘 안 해졌을 때 예, 눈물이 계속해서 증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부가 건조할 때 여기에 물만 떨어뜨리면 물은 바로 증발이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로션을 발라서 예, 수분이 예, 증발이 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 인체도 예, 눈물도 밖에서 이 기름층에 의해서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네. 기계만 기름칠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눈도 좀 기름칠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네. 좀 나이가 들어서 피곤할 때 이러면 이제 너 많이 써먹었으니까 예, 내 몸에도 기름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눈에 기름칠이 하는 줄 몰랐습니다. 예. 네, 오늘 알게 됐네요. 이 눈에 기름칠이 안 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눈을 기름칠을 안 하게 되면요. 네. 예, 당연히 눈에서 눈물이 증발이 되게 됩니다. 예. 눈에 증발이 되면 눈이 빡빡하고 건조해지고 눈에 이 염증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 눈물막에 있는 기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정확히 뭐 어디에 있고 어떻게 나오는 거죠? 예, 이 우리가 눈물의 이제 구성 성분이 예, 가장 안쪽에 점액층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에 눈물이 있고 물이 있고 맨 마지막층에 이제 기름층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이 눈물의 예, 기름은 예, 우리 눈꺼풀의 위와 아래에 이제 마이봄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이봄샘에서 예, 기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눈을 이렇게 깜빡해줘야
이 마이봄샘에서 기름을 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눈을 깜빡이지 않고 어떤 스마트폰이나 게임을 본다, 어떤 일 때문에 인터넷을 계속해서 본다, TV 시청을 한다. 이때는 눈을 깜빡이는 걸 적게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눈꺼풀의 위와 아래를 깜빡이지 않게 되면 마이봄샘에서 기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요. 내 몸에서 열심히 눈물을 만들어내도 쉽게 증발이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이라든지 눈이 이제 충혈이 된다든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안압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재반 증상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걸 듣고 보니까 정말 그냥 평소에는 가만히 있다가 눈을 자주 깜빡거리는데 네.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본다든지 뭘 보면 네. 눈을 잘 안 깜빡거리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은 1분에 15번에서 20회 정도 네네. 예, 눈을 깜빡이게 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뭔가 급한 일이 있거나 내가 재미나거나 그럴 때는 우리 표현으로 눈을 부릅뜨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예, 눈을 부릅뜨게 되면 눈을 깜빡이지 않게 됩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항상 50분 하고 10분 정도 쉬어주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이 눈이 좀 피곤하다. 예, 젊은 분들이 뭐 특별히 안과 갔는데 특별한 건 없다. 예, 건강검진상 특별히 큰 질병도 없다. 이랬을 때는 네. 눈을 내가 자주 깜빡이지 않나. 이제 이런 것을 꼭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박사님, 이제 막 컴퓨터 오래 하거나 예. 스마트폰을 오래 보고 나면 예. 뭐 충혈이나 건조증까지는 아닌데 좀 침침해지거나 예. 뿌얘지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이런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경우에는 우리가 눈의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예. 먼저 우리가 가까운 곳과 먼 곳을 본다는 것은 수정체가 얇아졌다, 두꺼워졌다 이 조절로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먼 곳을 보는 게 아니라 현대인들은 가까운 곳을 예, 스마트폰이나 TV나 자기 이제 책을 보거나 가깝게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 예. 예, 두껍게 만들어야 가까운 곳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는 게 모양체입니다. 예. 모양체는 근육인데 근육이 항상 긴장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으면 이 근육이 힘이 들게 되죠. 예. 그래서 눈이 이제 침침해지고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의 가장 큰 안정감은 뭡니까? 우리가 좀 편안하고 여유로운 이런 생활일 때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부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되는데 이때는 멀리 볼 때 이 모양체가 수정체를 꽉 잡아주는 게 아니라 약간 느슨해집니다. 네. 예, 그래서 근거리를 자꾸 볼 때 이 모양체가 힘이 들기 때문에 근육이 힘이 들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어가면 이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예. 이 노안이 오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거 사실 뭐 저도 그렇고요. 눈이 침침하다고 해서 안과를 뭐 바로 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네. 뭐 안구 건조증이나 충혈에 비해서. 예. 근데 이 침침한 증상을 방치하면은 노안이 빨리 올 수 있는 거예요, 박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예. 노안이라는 것은 예, 멀리 있는 것은 잘 보는데 가까운 걸 잘 못 보이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는 모양체가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어 줍니다. 네. 그러면 이 모양체가 근육인데 이 근육이 꽉꽉하게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게 되면 근육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50이 안 됐는데 50이 됐는데도 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진다. 조금 봐야 조금 집중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예, 안과의 진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이 노안이 점점 오는 시기가 빨라진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자, 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계속해서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눈병이 있을 때 안대를 착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런가요, 박사님? 아닙니다. 아, 네. 예, 일시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대를 하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렇지만 이 안대를 너무 오래 하는 경우에 아하. 눈의 온도를 높이고 또 습도를 생성을 시키기 때문에요. 이때는 안대를 계속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안과 전문의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예.
네, 계속해서 눈에 대한 건강 팩트 체크 살펴보겠습니다. 눈 주변은 따뜻한 찜질이 좋다? 네, 맞나요? 예, 50% 정도는 50%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뭐 이발하러 가거나 예. 어디 가면 눈에 이렇게 따뜻한 물수건을 올려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눈은 맥락막을 통해서 혈류와 산소량이 이제 눈에 공급이 되는데 이 혈관이 이제 위축이 되거나 몸이 찬 소음인이나 태음인 체질은 눈을 따뜻하게 찜질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그렇지만 평상시에 이제 안구에 충혈이 잘 되거나 눈에 열감이 있거나 소양인이나 태양인 체질의 경우에는 약간의 냉찜질을 해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눈에 대한 잘못된 상식을 건강 팩트 체크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라식 수술을 받으면 노안이 빨리 온다? 라식 수술과 노안 관련이 있나요, 박사님? 관련이 없습니다. 네네. 이 라식 수술은 이제 각막을 깎는 작용을 깎는 수술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노안은 수정체를 꽉 잡아주는 모양체의 이제 근력이 떨어져서 힘이 들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요.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건강 팩트 체크입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침침할 때 눈을 깜빡이면 도움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까 박사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조금이라도 건조하거나 침침해지면 저도 모르게 깜빡깜빡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 중에 아이들의 경우에 왔을 때 이게 틱 증상으로 오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계속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책을 보잖아요. 또 스마트폰을 보고 인터넷을 보고 요즘 또 수업을 집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 계속해서 눈을 깜빡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가장 먼저 가야 되는 것이 안과인데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엄마들의 경우에 이제 틱인 줄 알고 깜짝 놀라죠. 소아정신과 이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눈을 깜빡이는 경우가 아이가 눈을 계속해서 이제 보게 되면 눈물막이 있어야 되는데 눈물막이 증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눈을 깜빡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 일반인의 경우에 이걸 틱 증상으로 먼저 진단을 하지 마시고 안과 선생님의 이제 진단을 받고 안구가 건조해서 그렇다 이런 경우에는 틱이 아니고 안구 건조가 생기는 눈물이 생성이 잘 안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생성이 또 적게 되면 증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눈을 더 깜빡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항상 나이가 좀 50이 넘었다, 뭔가 모르는데 눈이 피곤하다 이러는 경우에는 의식적으로라도 4초에서 5초에 한 번씩 눈을 자주 깊게 완전히 그래서 우리 눈 뜨고 간혹 잠자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눈이 충혈이 되고 건조하고 빡빡한데 항상 책을 보다가도 뭐 일을 하다가도 눈을 의식적으로 자주 깜빡여 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참 현대인들이 눈에 부담이 가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 참 눈에 과로, 뭐 노화 빨리 오고 이런 것들이 참 걱정입니다. 아이들까지요. 자, 한방에서는 이런 눈에 과로를 호소하는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죠? 이 눈에 과로로 인해서 이제 눈이 안구 건조증이 생긴다든지 눈이 이제 침침해진다든지 눈이 충혈이 된다든지 또 안압이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증상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첫 번째 치료하고 있는 경우에는 먼저 이분이 눈을 과로하게 사용하는지를 꼭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렇지만 꼭 침대에 누우면 꼭 핸드폰을 좀 가지고 눕습니다. 그래서 한 5분만 봐야지 하는데 이게 조금 지나면 뭐 좋아하는 거 보다가 보면 1시간, 2시간이 이제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눈이 충혈이 되고 좀 피곤하다 이러는 경우에는 눈을 자주 깜빡여 주시고 1차적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침대에 꼭 들어가지 않도록 꼭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눈물의 이제 생성이
안 되는 이제 원인을 정확히 찾고 있습니다. 예. 눈물이 생성이 잘 안 된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이제 허약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체질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세 번째는 눈물은 생성이 잘 됐는데 눈물의 증발이 이제 잘 되는 경우입니다. 눈물이 잘 증발이 되는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름막 자체가 기름이 잘 생성이 되지를 않는 경우입니다. 네. 우리 몸에서 장부에서 기름을 생성을 해주는 것은 간장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중에 나는 고기를 많이 먹지 않는데도 콜레스테롤, 지방이 적정량보다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간장의 기능이 왕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몸이 좀 피곤하면 나는 고기를 좀 먹어야 단백질 좀 섭취를 해주면 눈도 좀 잘 뜨이고 좀 피곤한 게 없어져.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간장 기능이 떨어지는 분들이 이 눈에 기름을 층을 잘 만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는 이제 간장의 기를 왕성하게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이제 신경이나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교감신경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 타액 분비가 적어지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눈물의 생성이 눈물이 생성은 됐는데 잘 나오지를 않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간장과 이제 심장의 화를 꺼주는 치료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눈은 맥락막이라는 혈관을 통해서 눈에 산소와 혈류량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맥락막 자체의 혈관이 너무 좁아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혈관을 따뜻하게 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를 충분히 잘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는 이제 소장에서 영양분을 충분히 만들어서 심장에서, 이때 한방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눈을, 제가 맨 처음에 눈의 역할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고, 눈에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의 에너지, 힘이 들어있는 경우입니다. 그게 심장에서 맥락막을 통해서 혈류와 산소량이 잘 공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심장이 약한지 소화기가 약한지 몸이 찬지 이 세 가지를 구분을 해서 여기에 따른 보약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눈 과로의 그 한방 실제 치료 사례를 좀 말씀해 주세요. 오늘 가져온 눈의 치료 사례는 눈이 자주 충혈이 되고 핏대가 생기는 환자분의 치료 사례입니다. 62세 여성분으로 145cm에 59kg, 2018년 9월에 내원하셨습니다. 5년 전부터 갑상선 항진증 약과 간혹 어지럼증이 있어서 어지럼증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도 이제 일을 하고 계시고 항상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언가 해야 마음이 편하시다고 했습니다. 9년 전부터 눈이 충혈되고 핏대가 서는데 양쪽이 똑같이 서는데 왼쪽이 더 심하다고 했습니다. 눈이 모래알 들어간 것 같고 뭔가 쉬운 것 같고 또 눈썹이 눈을 찌르고 이래서 안과에 가면 눈썹을 자주 뽑아준다고 했습니다. 또 눈물이 흐르고 또 눈물이 나면 눈꺼풀이 따끔거리고 안과에서는 이제 안구건조증이라고 진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식욕이 항상 좋고 무언가를 항상 먹고 나면 이제 소화는 안 되고 배는 더부룩한데도 음식을 먹으면 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변비가 있고 변을 보아도 항상 남아있는 느낌이 있고 이분의 이제 피부는 아주 희고 조밀하고 윤기가 있었고 맥진을 했을 때 맥박 안에 이 어제 부분에 손바닥에 열감이 있었습니다. 맥은 부하면서 힘이 있었고 1분에 60맥 정도를 뛰고 있었습니다. 상기 환자는 이제 피부는 조밀하고 한방에서 제가 요즘 피부가 조밀하냐 거친냐를 자주 이야기하는데 피부가 조밀하다는 것은 바깥으로 호흡 운동이 잘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내부에 열이 이제 많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피부가 조밀하고 윤기가 있고 맥도 부하면서 힘이 있어서 환자 본인이 선천적으로 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탐이 있어서 음식은 계속해서 먹는데 소화는 안 되고 음식은 먹은 거에 비해서 또 변은 나가지가 않다 보니까 내부에 식정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열과 식정열이 플러스가 되니까 이 열이라는 것은
상부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부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눈이 충혈이 되고 핏대가 서고 조금만 피곤해도 눈이 빨갛게 충혈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분한테는 이제 열을 꺼주고, 예, 그 다음에 소화작용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변으로, 예, 먹은 거에 비해서 나가는 양이 적으니까 변을 잘 나가는 걸 하고, 예, 그 다음 이제 식사 조절을 해서 2개월 만에 완치시킨 치료 사례였습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에서는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해드립니다. 한방 상담 전화를 서울 02823에 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최진용 박사님께 직접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 순서는 질환을 건강하게 이겨내고 예방에 도움되는 한방차와 한방지압을 살펴보는 백년건강 레시피입니다. 자, 뭐 눈이 충혈되거나 침침하거나 뭐 안구 건조증 같은 이런 이제 눈 불편함이 있을 때 도움되는 한방차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 눈의 지압에 이제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도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예, 첫 번째는 이제 눈이 자주 충혈이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상초나 간장, 심장에 이제 열, 또 교감신경 기능이 항진이 되기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이때 좋은 게 이제 생지환과 결명자를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네. 각각 10g씩 넣고 중간불 정도의 물을 900cc 넣고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식사하고 1시간 있다가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두 번째는 눈이 침침하긴 하는데 안구 건조증이 있으신 분들, 예, 이런 분들은 예, 맥락막을 통해서 예, 눈으로 예, 혈류와 예, 산소량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고 또 이 수정체를 잡아주고 있는 예, 모양체의 근육이 힘들기 때문에요. 일단은 이제 기혈을 보해주고 예, 근육을 힘을 길러주는 환기와 이때는 당귀의 신을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다리는 방법과 용량은 똑같습니다. 각각 10g씩 넣고 예, 물을 900cc 넣고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정도 끓이면 됩니다. 100에서 120cc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서 눈이 침침한 분들은 식후에 복용하시는 것보다 식사하기 1시간 전이나 아침 저녁으로 배가 좀 고플 때 하루에 2번씩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오늘도 저를 위해 이렇게 한방차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차를 따르는 동안에 오늘 준비해 주신 한방차는 어떤 분들을 위한 한방차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제가 가져온 한방차는 예, 눈이 건조하면서 눈이 침침한 분들의 예,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방차입니다. 이때 환기와 당귀신, 예, 환기는 인체의 기를 올리게 됩니다. 한방에서 기는 예, 우리 몸의 예, 맥락막을 통해서 혈류량과 산소량이 잘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산소의 공급량을 충분히 늘린다고 보면 되고 이 당귀신은 피를 보여준다, 혈류량을 늘리고 특히 이제 간장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이 모양체의 근육에 힘을 짱짱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환기와 당귀신을 가져왔고 예, 제가 방금 눈이 충혈이 되면서 이 생지환과 예, 결명자를 설명을 드렸는데 이 결명자를 쓸 때는 약간 볶아서 예, 약간 타지 않을 정도로 해야 이 결명자의 효능을 좀 더 발휘할 수가 있고 예. 결명자는 눈이 충혈이 되는 분한테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예, 약성을 조금 더 완화시키고 몸이 차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결명자를 사용할 때는 약간 볶아서 예,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자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차를 따라 놨고요. 오늘도 잘 마시겠습니다, 박사님. 어우,
되게 일단 첫 맛은 시고요. 그러면서 그 되게 맑은데 신맛만 난다 하다가 쑥 올라오는 게 구수한 맛이 올라오네요. 그리고 약간 끝맛이 달짝지근한 맛도 나는 것 같고요. 예, 예. 이 예. 황기와 이제 당귀는 대표적으로 이제 기와 혀를 이제 보강하는 한방차입니다. 네. 그래서 눈만 충혈이 되지 않는 경우에 이제 충혈이 되는 경우에도 허증이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증이 있기 때문에요. 이 경우에는 이제 한방에서 진단을 해야 되고, 예, 눈이 충혈이 되지 않는데 눈이 피곤하다,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인공 눈물을 넣어도 효과가 적다, 이런 경우에 이 황기와 이때 당귀를 쓸 때는 당귀는 예, 당귀에 이제 머리가 있고 몸통이 있고 꼬리가 있는데요. 꼭 몸통만 넣어서 황기와 당귀신을 같이 차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눈이 충혈되는 경우와 또 침침하거나 안구 건조증이 있을 때 도움되는 한방 지압법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지압법도 이제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와 눈이 충혈이 되지 않으면서 안구 건조, 눈이 침침해지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눈이 충혈이 되는 경우에는 예, 이 지음과 찬주결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음은 예, 새끼발가락 바깥쪽 뿌리각에서 예, 이게 이제 새끼 손인데 새끼발이라고 하면 예, 뿌리각이 있고 예, 바깥쪽에서 만나는 바깥쪽 부분을 본인의 그냥 손으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예, 예. 손으로 이렇게 약간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 이렇게 한 10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고, 예, 한 5초 셌다가 자신의 손으로 새끼발가락 이렇게 바깥쪽 지음혈을 10번 정도 돌려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찬죽인데, 이 찬죽은 예, 눈썹의 안쪽입니다. 예, 눈썹의 안쪽에 보면 예, 뼈가 살짝 잡히는데, 그런데 이때 눈썹이 조금 더 긴 사람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예, 눈동자, 예, 정명인데, 예, 눈 안쪽 모서리, 예, 눈 안쪽 모서리에서 올라가고 눈썹 안쪽에서 만나는 부분에 오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목한 부분을 예, 돌려주시면 됩니다. 자신의 손으로 살짝 예, 부드럽게 돌려가면서 예, 예. 예,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엄청 시원한데요? 예, 10번 정도 예, 그렇게 해주시고 또 뗐다가 다시. 그런데 그 손으로 반드시 할 때는 손을 깨끗이 이렇게 네. 씻고 꼭 해주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안구 건조증이 있는데 눈이 이제 충혈이 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조한 경우. 예, 이 경우에는 반드시 이제 이 마이봄샘에서 예, 기름층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 이때 한방에서 이제 승흡혈이 도움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눈동자의 가운데에서 아래쪽에 살짝 가면 여기에 이제 뼈가 있습니다. 뼈를 만지다 보면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아, 네. 예, 그 부분을 살짝 이렇게 자신의 손가락으로 빙글빙글 돌려가면서 한 10번 정도 이렇게 마사지해요. 근데 너무 세게 하면 예, 모세혈관이 좀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자신의 강도에서 약간 뻐근하다 이렇게 해서 예, 10번 정도 이렇게 돌려주고 다시 놨다가 5초 세고 10번 예, 마사지하듯이 돌려줘서 이렇게 5세트로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예, 그런데 이 치료를 지압을 하실 때는 예, 상부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 또 하나 예, 눈이 충혈이 되고 안구 건조증도 있고 같이 있는 분들은 이 세 가지 혈자리를 이용하실 때 예, 찬주결이라는 혈자리를 먼저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승읍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고, 예, 그 다음에 지음연이라는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는데, 남자는 좌측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고, 여성분들은 우측 혈자리를 이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시는데, 눈이 빨갛게 왼쪽이 충혈이 된다 그러면 그 부분을 해주시고, 예, 그 다음에 오른쪽이 충혈이 된다 그러면 남자 여자에 상관이 없이 아픈 쪽을 위주로 예, 지압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여러분의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최진용 박사님이 직접 해결해 드리는 한방 상담이 계속됩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전화 서울 02823-2000번 또는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최진용 박사님께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최진용의 한방 상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상담. 이번 순서는요,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한방상담 Q&A입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한방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으로 주시거나 카카오톡에서 원음방송 검색해서 친구 추가하시고 상담 전화번호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자세한 상담을 위해서 상담 받으실 분의 연세랑 키랑 몸무게를 말씀해 주세요. 네, 금년에 81요. 예. 몸무게는 42kg. 네, 키는 어떻게 되세요? 키는 150. 네. 옆에 최진용 박사님 나와 계시니까요. 직접 상담 나눠보세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어머님 제가- 예, 말씀하세요. 한 5개월 전에 예. 상담 온 사람입니다. 아, 예. 선생님하고. 예.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수화불량을 이렇게 해서 약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네 먹고 했는데 수화불량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지금도 가슴에는 이렇게 예. 밥을 먹으면 이렇게 깍깍 항상 가슴에가 있다가 얼마나 있어야 이제 좀 내려가고 그래요. 예. 그게 좀 답답하고 지금 배속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근데 또 제가 그동안에 건강검진을 하다가 또 뭐 유방에 못이 있다고 그래갖고 또 그 수술을 안 한다고 했는데 또 어떻게 해결되었어요. 예. 1개월 전에 제가 12월 초에 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또 방사선 치료를 또 한다고 항암 치료를 안 하고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요. 예.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안 한다고 하니까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지금 하고 있네요. 예. 어떤 수술하신 겁니까? 유방암이요. 유방암 수술이요. 예, 유방암이 0.5mm라고 하면서 예. 간단하다고 하면서 하도 권해서 그냥 한 것이 저도 모르게 어떻게 해줬어요 그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병원에서는 방사선 치료하라고 하셨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고 그래요. 예. 근데 그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 해야 한다고 또 했으니까 또 예. 그렇고. 지금 현재 그 다른 양약 복용하시는 거 있습니까? 아니요, 그 수술하고 거기서 주는 거 예. 먹죠. 복용. 수술하고 이제 영양제하고 해서 주더만요. 예, 예. 그래갖고 그건 먹고 있어요 지금. 다른 예. 약은 안 먹고. 예. 현재 그 식사를 하시고 나면 가슴만 많이 답답하세요? 예, 가슴에 이제 깍 이렇게 맥혀요 지금도. 예. 근데 이제 한참 1시간 있으면 좀 괜찮고 그러거든요. 예. 제가 먹는 건 여간 조금씩 먹고 지금 조심하고 있어요. 이게 예. 많이 좋아졌어요. 예. 지금 현재 그 화장실 대변은 잘 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식욕은 그냥 음식은 잘 땡기십니까? 예. 예. 지금 어머님께서 그 1개월 전에 이제 그 암 수술 받으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 그 방사선 치료를 하라고 하셨으면 그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꼭 선생님하고 상담을 받으셔서 이제 선생님이 하시라는 대로 이렇게 하셔서 진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그 암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그 다음에 병원에서 이렇게 한방차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불러드릴 텐데, 지금은 이제 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어머님이 무난하게 이제 위장관 기능을 부드럽게 이제 해서 이제 위장관에서 운동을 통해서 십이지장을 통해서 이제 소장으로 잘 내려갈 수 있게 해야 이제 가슴 쪽에 있는 게 이제 식도인데 위장관에서 운동이 안 되어서 잘 내려가지를 않아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지금 먼저 차를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차처럼 먹을 수 있는 걸 불러드릴 테니까 이제 적어보세요, 어머님. 예. 예. 지금 조금- 거기서 그 준 암 예. 스스로 준 그 약을 먹어도 예. 약간 한참 이렇게 까기갖고 이렇게 속을 내리가야 그것도 힘들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그러면 지금 예. 어머님 이제 식사하실 때도 식사하시고 나서도 가슴이 답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지금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셔도 그 약 처방하실 때 선생님한테 식사하시고 예. 나면 가슴 답답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예, 이제 그러면 그 소화제 성분을 이제 넣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 약을 복용을 해도 좀 가슴이 답답하다가 한참 있다 내려간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것은 그 약에 대한 것은 거기 선생님이나 이제 약사님하고 한 번 더 상담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그 지금 집에서 무난하게 이제 편안하게 이제 암 치료 후에도 이제 위장관을 이제 보호해줄 수 있는 차요법을 불러드릴 테니까 적어 보세요. 예, 예. 예, 백출 8g. 예. 예, 그 다음에 감초 4g. 감초. 예, 예. 예, 그 다음에 예, 창출 4g. 예. 예, 그 다음에 후박 4g. 예. 예. 호박. 예, 후박 4g.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물을 800cc 넣고 예, 중간불 정도로 해서 20분 끓이시면 한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그걸 식사하시고 예, 한 10분 정도 있다가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현재 양약을 보통 식사하고 30분 있다 드십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제가 바로 먹기도 하고 그래요. 예, 병원에서는 어떻게 지금 약국에서 처방 받으셨잖아요. 예, 거기에 보면 복용법에 식후에 몇 분 있다가 드시라고 적혀 있습니까? 30분 후에요. 아, 예, 그래요. 그러니까 30분 후에 드시라고 했으면 그 시간에 이제 맞춰서 드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하루에 몇 번 복용하십니까? 아침에 한 번요. 아, 아침에 한 번 복용하세요? 예, 그러면 제가 불러드린 지금 한방차는 예, 식사는 하루에 몇 끼 하세요? 3번 제대로 하죠. 아, 3번 제대로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제가 불러드린 한방차는 이제 2번 점심하고 저녁 때 복용하시면 됩니다. 식사하고 30분 있다가 드세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식사를 저녁 때 하시려고 하는데 배가 안 고프다 그러면 그때는 식사를 그 아주 누룽지 조금만 하고 그냥 살짝 넘어가세요. 예, 쉬기도 하고 그래요. 예, 그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 지금 병원에 또 다음 주에 가시겠습니까? 예, 다음 주부터 이제 또 시작한다기요. 아, 예,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 그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텐데 방사선 치료 받으실 때 그 한방차로 제가 그 차처럼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조금씩 먹어도 되는지 거기 선생님하고 한번 상담을 받으세요. 예, 그래서 그 선생님이 우선 방사선 치료하는 동안에는 좀 안 먹고 끝나고 끝나고 복용하는 게 좋다고 하시면 예, 끝나고 복용하시고 예, 그 다음에 그냥 복용하시는 거 상관없다고 하면 점심 저녁에 하루에 2번씩 복용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예,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네.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서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한 5개월 전쯤에 전화를 주셨던 분이시고요. 예. 네. 저번 달에 수술을 받으시고 이제 불편함이 계속되고 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일단 우선 그 한약재 말씀해 주신 것부터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지금 어머님의 경우에 이제 식사를 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하시다는 것은 이제 음식물이 이제 위장관에서 이제 역류하시게 되는 겁니다. 네.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예, 위장관이 이제 연동운동, 소마작용을 하면서 예, 십이장을 통해서 소장으로 죽같이 만들어서 내려보내야 되는데 연세가 높아지시면 이 위장관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재 이제 81세시라 연세가 70이 넘어가시면 예, 심장 기능이 이제 60대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서 70대, 80대가 갈수록 이제 심장 기능이 약해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심장 기능을 한방에서 이제 중요시 여기는 게
우리가 음식물을 먹었을 때 위장관이 운동을 하려고 하면 위장관으로 피가 공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세가 높아질수록 이제 심장이 이제 약해지시고,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제 심장에 이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제 심방세동을 뭐 시술이나 수술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병력이 있기 때문에 위장관이 소화가 안 될 때 연세가 70이 넘고, 그 다음에 심장에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쪽 위장관 치료만 해서는 되지는 않고 심장 쪽에서 활력을 가져서 수축 운동을 제대로 해서 위장관으로 피를 제대로 보내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경우에 현재 이제 암 수술을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 치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위장관하고 심장하고 그 다음에 수술을 받으셨기 때문에 체력을 보강하는 위주로 제가 이제 처방을 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창출과 백출은 위장관 또 식도의 연동 운동을 내려가는 작용을 잘하게 만들어 주면서 몸을 따뜻하게 이제 순환을 시켜주는 겁니다. 후박은 특히 이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초는 우리 인체를 부드럽게 하고, 심장과 심장에 활력을 갖게 해주는 이제 약이면서 이제 비위의 기능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제 지금 현재 약제는 원기를 이제 보강을 해주고, 위장관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심장에 이제 수축력을 보강을 해서 가슴이 답답하면서 원기를 이제 보강해주는 차요법으로 처방을 불러드린 겁니다. 네, 한방 상담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내 몸에 맞는 건강 설계를 원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서울 02823-2000번으로 전화를 주세요. 자, 계속해서 인터넷에 올라온 한방 상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이 올해 26살이고요. 키 176cm, 몸무게 70kg입니다. 손발이 차고 피부가 빨개지는 알레르기 피부입니다. 그리고 평소 입병이 자주 생기는데요. 아들에게 도움되는 한방차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박사님. 이분에게 어떤 한방차가 도움이 될까요? 지금 이분의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네. 일반적으로 이제 수족이 손발이 이제 차진다고 하면 입병이 좀 나지는 않게 됩니다. 네. 입병이 이제 나는 것도 몸이 허약해서 나는 게 있고, 심장과 위장에 열이 있어서 나는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26살이고 손발은 찬데 피부가 이제 빨개진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손발이 차다고 하도 피부가 빨개지면서 입병이 나는 것은 안에 심장에 이제 위장관에 이제 내부에 열이 있는데 이 열이 밖으로 이제 표출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입병이 잘 나고, 그 다음에 열이 내부에 뭉쳐져 있는데 손과 다리로 말초혈관으로 피가 순환이 잘 안 되고 상부 쪽으로만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수족냉증이 생기고 피부가 빨개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입병이 나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심장과 위장에 열을, 이 경우 이제 손과 발이 차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내부에 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경우에 동의보감에 보면 이제 입병이 나는 경우에 구설창으로 해서 심장과 위장에 이제 열이 있어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피곤하면 이제 입병이 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젊은 분들이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아도 입병이 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신경 쓰거나 스트레스 받고 이렇게 나이가 젊은 분인 경우에는 허증일 확률이 거의 없고 열이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심장과 위장에 열을 치는 한방차요법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심장에 열을 끄는데 대표적인 약은 치자입니다. 그래서 치자를 8g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장관에 열이 있기 때문에 이때 좋은 게 갈근입니다. 그래서 갈근 8g, 그 다음에 이제 감초는 심장의 열을 조절해주고 비위를 조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감초를 이제 4g, 그 다음에 죽엽을 같이 이제 4g, 이 네 가지 약재를 물을 800cc 넣고 중간 불 정도로 20분 정도 끓이면 100에서 120cc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차요법을 아침과 저녁에 뭐 식전 식후 상관이 없습니다. 편한 시간에 약간 따뜻하게 해서 하루에 이제 2번 정도 복용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수족냉증이 있고 입병이 생기고 피부 자체가 빨갛게 이제 충혈이 되는 게 오래 전부터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차요법을 4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을 하시면 도움이 되십니다. 네, 최진용의 한방 상담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은 눈 과로로 나타날 수 있는 눈 질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박사님, 평소에 뭐 어떤 음식이나 생활 습관으로 뭐 이런 눈의 피로를 덜고 질환을 예방하고 또 건강한 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녹황색 채소가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제 양배추라든지 케일이라든지 브로콜리 같은 이 채소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같은 카로틴 계열의 색소가 풍부하게 이렇게 들어있어서요. 네. 시력이 떨어져 있다든지 안구가 건조한다든지 황반 변성이라든지 녹내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질병이 있을 때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자주 섭취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생활요법에서는 눈을 자주 깜빡여 줘서 눈에 기름칠을 해주면서 눈물이 증발되는 것을 막아주시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먼 곳을 바라보면서요, 모양체의 수정체를 압박하는, 긴장시키는, 수정체를 이완시켜주는 모양체의 긴장도를 풀어주는 눈을 멀리 보는 동작을 자주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양배추와 같은 녹황색 채소 섭취와 함께 평소 눈을 깜빡이면서 눈동자를 움직이는 운동을 하면 과로한 눈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 과로로 인해서 충혈이나 침침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적극적인 한방 치료로 눈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한 최진용의 한방 상담,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